함께 걸어가는 자랑스러운 전남도민 여러분, 먼저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남의 발전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신령스러운 비세고을 영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라남도 의원 박원종입니다. 전라남도는 동학농민혁명의 함성, 의병항쟁의 뜨거운 희생, 이순신 장군, 5.18 민주항쟁 등 수많은 역사적 현장을 품고 있는 의로운 땅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수산업의 보고로서 전복, 김 등 이제는 대한민국의 밥상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수산강국 전라남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애양 전남, 호국 전남, 의병의 고장 전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의병기념관 건립, 미서운 독립유공자 서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지원 등 과거사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다양한 성과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부족했던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하여 아픔을 치유하는 더 아름다운, 더 살기 좋은 전라남도가 될 수 있을 거라 꿈꾸며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국장님, 전라남도는 한국전쟁 당시 전국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공공성을 위해서 이 통계는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수록된 것으로 전국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가장 많은 곳이 전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2차례의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결과에서도 추모공원 조성 등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12대 의회 개원 후 기획행정위원으로서 2년여간 업무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요청드렸었지만 2차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한 파악을 한 뒤에 추진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그럼 국장님, 2024년 1월 8일 2차 실태조사가 종료된 후 25년 9월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박원종 의원님, 가슴 아픈 현대사를 다시 조명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지난 2022년부터 2차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실태조사 결과는 저희가 유족회와 진실위원회에 전달해서 국가기록물과 진상규명 자료로 활용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영광과 해남 여러 곳에서 34구의 유해와 65점의 유품을 발굴했습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을 당한 희생자의 신원이 처음으로 진실나이 출범 이후 확인돼서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의 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합동 위령제를 저희가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는 영광과 장흥, 화순에서 적대 세력 희생자의 추모제를 새롭게 지원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처음으로 유족 워크숍을 열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는 시간들도 가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영광 불감명과 백수읍 사건을 포함해서 구술체로 13건을 진행했는데요. 도와 시군 유족회 구술 체록들이 마무리되며 통합해서 국가 기록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차례 정부의 유령시설 조성과 배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비전을 건의해 온 바 있습니다. 네, 국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유해 발굴 구술 체록 사업 또 합동 위령제는 사실상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신 것이고 제가 보기에 신규로 추진하신 것은 워크숍하고 지속된 정부 건의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속 노력해 주시는 것은 우리 유족들과 도민들로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릴 일입니다.
또한 과거사 관련 사업은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적 방향성과 지원을 바탕으로 해온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진실화해위원회는 망언을 쏟아내며 유족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또한 이런 상태로 정부의 답을 기다린 지 올해로 70여 년째입니다. 우리 전남은 전체 희생자의 절대 다수가 우리 도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도민의 희생과 고통을 안아줄 수 있는 전남만의 일을 찾아야 합니다. 내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한마디 설명도 못 듣고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더 기다리면 우리 세대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라는 이 유족의 말씀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950년 전쟁 발발 이후 벌써 70년이 흐른 지금 유족들은 잘 아시다시피 노안으로 사망하시거나 고령이 되셔서 기억마저 멀어지고 있고 중요한 자료들은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달 11일 국회에서는 과거사 치유재단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고 2016년부터 계획됐던 대전의 산내 평화공원이 이제야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무조건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여순사건 특별법을 견인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에 우리의 계획부터 제시해서 협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 사업들을 보면 사전에 준비 없는 지자체는 선정조차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정확한 계획이 없는 상태로선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이유로 지내온 시간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남겨진 분들에게 최소한의 답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전남도 차원의 진실규명과 함께 기념관, 추모공원, 유족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치유의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가 주시길 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2기 진화위가 그 활동이 마무리된 상태이고요. 제3기 진화위 출범을 저희도 조속히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19개의 법들이 지금 개정법이 지금 네. 계류 중에 있는데요. 뭐 여순 사건이라든가 4.3 사건과 달리 배 보상에 대한 문제들이 여기에 담아져 있기 않기 때문에 정치권이든 저희든 다들 관심을 갖고 저희가 뭐 계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적대 세력에 대한 그 희생자에 대한 배 보상 문제는 원천적으로 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법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기에서 조사가 중지된 사건들이 2111건이나 됩니다. 이 부분도 3기에서 반영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은 국회와 지역 정치권과 함께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유령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대전에서 그 만들고 있는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6년도에 네. 대전과 영광이 함께 공모 사업에 뛰어들었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박근혜 정부이다 보니 그 내부적으로 이제 들어는 그 나지는 않지만 대전으로 이제 그 지정됐다는 그런 네네. 부분이 희생자가 가장 많은 영광으로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불균형적인 공모 사업이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전국에서 희생자 수가 가장 많은 만큼 우리 영광에 우리 전남에도 반드시 이런 정부 사업이 오고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그동안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령시설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면 영역을 거쳐서 정부에서 저희가 유령시설과 또 유가족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뭐 영광뿐만이 아니라 전남에서의 우리 유족분들과 또 자라나는 새싹들이 좀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부탁드리고 우리 전남도의 역할도 꼭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밝혀내지 못한 죽음이 아직 많습니다. 앞서 오신 영광만 해도 유해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자 임시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전국 300여 곳에 유해 매장지가 있을 걸로 추정했습니다. 그중 유해 발굴이 실제로 가능한 지역은 36개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유해가 남아있을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상징적 의례로서 그 화해와 치유가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죽음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해 발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비정상적 죽음을 정상적 죽음으로 인도해줘야 그게 인권 국가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국가이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이념의 문제를 넘어 가장 보편의 인권 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전쟁이란 왜 참혹한 것인지, 그리고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왜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지. 민간인 학살 사건은 70년의 세월을 건너 6.25 전쟁이 남긴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족과 목격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서둘러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알려주기를 이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전남이 앞장서서 특별법을 이루어냈듯이 이번에도 전남이 주도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정광선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복지국장 정광선입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드릴 이 문제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지역별로 유공자에 대한 처우가 이렇게까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매달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에 따라 받는 금액이 제각각이어서 보훈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참전용사 수당은 월 45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추가되는 지자체 수당은 제각각입니다. 특히 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받는 수당은 월 25만 원부터 아예 없는 곳까지 다양합니다. 자치단체 재정 형편에 따라 수당을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지자체별 참전 수당 격차를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나의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도 사는 곳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일관된 보훈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보시면 광역 시도별 수당이 방금 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도별 수당이 제각각입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하위를 지키고 있는 우리 전남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이것도 24년도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석하게 작년에 인상해서 간신히 최하위를 면한 수준입니다. 재정적 여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남도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과거를 지켜주신 분들에 대한 철저하고 확실한 예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전남은 현재 90이 넘은 용사들에게 참전 명예수당은 월 5만 원에 불과하며 각종 유공자 수당 또한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찾아봐도 구체적인 인상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장님 보시다시피 서울 세종은 15만 원, 경북 충남은 10만 원입니다. 재정은 경제 위기로 사실 다 같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남은 지금도 5만 원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우선 먼저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원종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에서도 참전 수당은 집행되고 있는데 21년도에는 2만 원씩 드렸고요. 22년도에는 3만 원, 24년 7월부터 5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월 14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고 8,500원이
지금 수당을 받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아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해에 한 800여 분 정도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사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예, 곁을 예. 떠나시기 전에 예, 국장님께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상 계획 마련을 좀 요청합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예, 이제 제사님께서도 참선 용사에 대한 명예와 예우는 도정의 기본 가치라고 늘 말씀하시고 예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좀 재정의 여건 속에서 수당을 인상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추진해 예, 주시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 전라남도의 보험 명예수당 현황입니다. 시도별로 돼 있습니다. 우리 전남은 보험 명예수당 역시 지급에 대한 편차가 존재합니다. 국장님, 국가를 네.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인데 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이분들이 외면을 받아야 할까요? 이분들에 대한 확대 지급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험 명예수당은 2022년부터 전몰, 순직, 군경, 유적의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23년도에는 독립유공자까지 유족에 대해서 지급 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750명이 매월 3만 원씩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분들이 소외가 되지 않도록 보험 명예수당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것도 26년도부터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옥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확대를 예. 해오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연세나 고령화로 인해서 이분들께서는 사실 좀 그리고 또 삶이 좀 어렵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험수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순한 현금성 정책과는 조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전라남도가 유공자에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생명을 걸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역사적 책무이자 우리의 최소한의 예우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유공자들께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까지 고민하시는 현실에 있습니다. 또 최근 이번 주에 부산에서는 네. 보험 명예수당을 대폭 확대해서 예. 3,800명에서 1만 1,524명으로 대상을 늘리고 숭고한 정신에 대한 예우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지역별 예산의 여건은 많이 차이가 나지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전국 평균이라도 닿을 수 있도록 참전 명예수당의 인상과 보험 명예수당의 확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체계적인 수당 인상 관리 계획을 세우겠다고 좀 약속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예. 해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는 보상과 예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액의 광역이나 시군마다 차이가 있어서 네. 정부에 지속적으로 표준 기준안을 마련해 주라고 건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아마 이 활동을 하는 걸로 제가 언론에서 좀 봤는데 예. 우리 국장님께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의를 부탁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꼭 추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박영채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국장님 먼저 우리 도의 민물장어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민물장어 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원종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는 양만장 면적은 185헥타로 전국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생산액은 3,400억 원으로 전국의 66%를 차지하고 그 실뱀장어 체포 허가는 189건으로 전국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현황 중에
말씀 주신 대로 민물장어 산업은 지금 현재 고부가 가치 품종으로 전남이 압도적으로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 식용 종식 이후에 더 산업적 활용 가치가 매우 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면 국제 경쟁력까지도 갖출 수 있는 전략 산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 산업 상황이 엄중합니다. 유럽연합이 민물장어를 국제 거래 규제 대상인 사이테스, 즉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 멸종위기종으로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오는 11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릴 당사국 총회에서 사안이 확정된다면 실뱀장어 치어 수입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국내 양식 산업은 수익 규제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민물장어 등을 국제거래 규제 대상인 멸종위기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 협약에 의한 규제 대상에 민물장어 등의 포함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기존의 유럽 뱀장어에 더해 일본 뱀장어 등 세계 18종의 장어도 협약 부속서에 추가 기재하는 것을 11월 당사국 총회에서 제안한다는 건데요. 거래 규제를 하지 않으면 멸종될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종으로 분류돼 수출국 허가가 있어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대로 간다면 전국 생산량의 65.9%를 차지하는 우리 전남 산업의 붕괴와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위기 상황에 대해 우리 도는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 도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국동산 뱀장어 사이테스 등재 유보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애국 대사관에도 지속적으로 그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테스 등재 유보를 위해서는 우리 도만 노력이 아니라 전국 8개 시도가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8개 시도, 그다음에 양만 수협이 우리 강주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업인들과 함께해서 애국 정부 대사관에 사이트 등재 보류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요. 서한문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네, 국장님, 당연히 노력은 하고 계신 걸로 잘 알고 예. 있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의 노력과 대응도 당연하고 하지만 65.9%에 달하는 우리 전남의 경우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정부가 우리 모든 지방의 상황을 파악해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물장어 산업처럼 한 지역이 많이 생산하는 경우에는 더욱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에는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정부와 전국에 방향을 제시해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인공종자 생산기술 확보를 위해 75년을 투자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투자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일본산 실뱀장어를 비싼 값에 써야 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생산 산업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도가 전문 연구센터의 확장, 인공종자 개발 연구비와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기술을 더 육성하고 결론적으로는 종자 대량 생산과 스마트 양식으로의 전환 로드맵까지의 수립이 우선적으로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도는 14년간 인공종자 연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듯이 유출의 문제가 있으니 제외하고 민물장어 인공종자 생산을 위한 연구 환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도에서는 연구 인력이 3명이서 2012년부터 연구를 수행해서 1세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부화 자어에 대한 사료 개발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국립수학과학원에서는 연구 인력이 12명을 가지고 2005년부터 연구를 수행해서 현재 2세대까지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우리 전라남도의 민물장어 자어 사육 공간입니다. 네. 불과 35제곱미터의 연구 공간에 사람이 다니기도 조금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연구사는 2명, 보조 공무직은 1분으로 종자의 곁을 지속적으로 지켜야 되는 업무로 자리를 비우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규모로 일본은 75년을 해오고 있는 연구를 어떻게 수조 규모의 꿈을 담은 종자 생산 연구를 더 빠르게 해낼 수 있을지 사실은 의문이 있습니다. 연구진과 전남도의 노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절박할 정도로 현장은 절실합니다. 국장님, 저는 지금이라도 가장 기본이 될 연구실의 확장과 연구인원의 증원을 요청합니다. 또한 명확한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민물장어 종자 생산 연구 기반 확충을 위해서 인공 종자 생산 중장기 연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자 개발 연구 시설을 증축하고요. 그러니까 35평방미터에서 210평방미터로 대단히 좀 10억 원을 들여서 확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 연구 인력도 저희들이 3명에서 5명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정말 절박한 상황인 거를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발빠른 대응을 해주신다고 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적극 투자한다면 우리 전남의 끈질긴 연구력과 탁월한 추진력으로 전남이 전국을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민물장어 산업을 이끌어갈 전략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랑스러운 전남도민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3가지의 질문은 단순히 행정적인 과제가 아닙니다. 첫째,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문제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제입니다. 둘째, 참전, 보훈 명예수당 문제는 우리의 과거를 지켜주신 분들을 예우하는 현재의 약속입니다. 셋째, 민물장어 산업 문제는 앞으로 우리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 준비해야 할 미래의 전략입니다. 이 3가지를 함께 놓고 보면 결국 전남이 어떤 철학으로 과거를 대하고 현재를 책임지며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를 기억하는, 오늘을 책임지는, 미래를 준비하는 도정, 이것이 우리 전남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하며 이 모든 과정은 도민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유족의 눈물, 참전용사의 호소, 산업 종사자들의 불안을 도정이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민과 함께 답을 찾는 전남, 도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전남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앞서 제가 드린 3가지 질문에 집행부의 발빠른 대응과 실행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전남도의 결단으로, 또한 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전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전남 도정이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추석에 달빛에 담은 소망처럼 온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